하늘을 나는 비행기 날기 위해서 테니스를 치고 다른 비행기로 점프를 하며 낙하산 없이 펼쳐지는 스카이다이빙에다가 반대로 낙하산을 이용한 오토바이 점프. 이번 영상에선 심장이 멎을 것 같은 도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스케이트보드 최강자 중 한 명인 밥 번캐스트는 보는 사람의 오금까지 저리게 만드는 묘기를 선보입니다. 밥은 자신의 묘기를 지옥 끝으로 추락하는 점프라고 표현하는데요. 실제로 보고 있으면 그 표현이 어울리게만 느껴집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협곡인 그랜드 캐년에 설치된 거대한 점프대. 밥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점프대를 달려 그대로 지옥 끝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멀쩡할까요? 안심해도 될 것 같네요. 낙하산을 펴고 멋지게 착지했으니까요. 유명한 외줄타기 가족 중 한 명인 닉 말랜다. 가족들 중에는 공연 중에 죽기도 하고 큰 부상을 당해 휠체어에 탄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들처럼 닉도 공연을 할 때 안전장치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정말이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죠. 닉의 공연 중 가장 엄청났던 퍼포먼스는 2012년 여름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실시한 외줄타기입니다. 25분 만에 외줄타기를 끝낸 닉은 여유로운 미소를 보이며 관객들이 기다리는 절벽 반대편에 도착합니다. 이날 공연은 기네스북에 등록돼 닉이 갖고 있는 기네스북이 하나 더 추가된 날이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외줄타기를 하기 위해선 안전장치를 착용해야 한다는 나이아가라 공원위원회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날 닉은 자신의 공연 중에 처음으로 안전벨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펼쳐진 2013년 그랜드 캐년 외줄타기에선 원래대로 안전벨트 없이 공연을 보여주었지만요. 비행 중인 두 비행기를 옮겨 타는 노기. 레드불 스카이다이브 팀은 이 스턴트를 위해 6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은 장면인데요. 비행기 두 대가 위아래서 빠르게 날고 있습니다. 스턴트맨은 2100m 상공에서 조종석을 나와 날개 끝에 옮겨 앉습니다. 스턴트맨의 얼굴을 향해 강한 바람이 부는 탓에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는 철봉에 거꾸로 매달리듯 다른 비행기로 옮겨 탑니다. 성공을 기뻐하는 스턴트맨은 바로 위에 거꾸로 나는 비행기의 꼬리를 터치하고 지상으로 뛰어내립니다. 낙하산을 메고 있어도 무서운 스카이다이빙을 낙하산 없이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스턴트맨 앤티 펜디 카이너는 스릴을 무척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낙하산을 매지 않고 스카이다이빙을 하면서 엄청난 스릴감을 얻는다고 하죠. 2015년 11월, 앤티는 지상 3km 이상 떠오른 열기구에서 낙하산 없이 뛰어내리기로 결정합니다. 생각만 해도 위험한 이 스턴트는 낙하산을 착용한 2명의 동료와 같이 실시됐죠. 바닥으로 추락하는 앤티를 공중에서 잡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티셔츠를 벗고 구름 위에서 그대로 바닥을 향해 뛰어내린 앤티. 맨몸으로 추락하고 나서 약 7초 후 앤티는 카메라를 향해 환희로 가득 찬 표정과 함께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쓰나미가 몰려오면 대피하지만 일부러 쓰나미를 향해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큰 파도와 맞닥뜨리게 되면 파도를 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겠죠. 2011년 11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인 서퍼 가렛 맥나마라가 27m나 되는 큰 파도를 타는 데 성공해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13년 1월에 똑같은 장소에서 30.5m나 되는 파도를 타며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는 데 성공하죠. 세계적으로 가장 난이도가 높고 가장 위험하고 제정신으론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전세계 산악 자전거 대회. 이 세계 대회의 무대인 사막 언덕을 달린 사람은 켈리 맥게리입니다. 켈리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던 마운틴 바이커였지만 2016년 2월 1일 심장마비로 숨을 거뒀죠. 그가 산 위를 달리면서 보여준 스턴트는 지켜보는 사람을 압도합니다. 흥분하는 관객들, 셀 수 없이 많은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빠른 속도를 유지하며 커브길을 달려 점프대를 지나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22m나 되는 그랜드 캐년 상공에서 펼쳐진 화려한 백플립. 켈리 맥게리는 2013년 레드불 램페이지 대회에서 최고 스턴트맨 상을 받았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알렉스 호놀드가 시간을 때우는 곳입니다. 미국인 암벽 등반가인 알렉스는 수많은 암벽산을 손과 발만 이용해 정복해왔죠. 19살 때 대학교를 자퇴하고 꾸준히 암벽 등반을 해왔습니다. 안전장비 없이 이루어지는 암벽 등반은 한순간이라도 실수하는 날엔 모든 게 끝이죠. 그래서 그는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여러 번 산을 오르며 붙잡아야 하는 모든 구멍을 외우고 몸의 위치를 익히기 위해 노력합니다. 프리솔로 등반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반복해서 등반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도 터무니없는 짓을 하는 것 같이 느낄 때가 많다고 하는데요. 정신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알렉스는 가장 험난하다고 알려진 산들을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엔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엘카피탄 산에 914m의 화강암 암벽을 안전장비나 로프 없이 오른 최초의 인간이 되었죠. 당시 기록은 2시간 23분이었습니다. 숲, 호수, 점프대, 그리고 오토바이. 이 네 가지가 만나면 놀라운 스턴트가 완성됩니다. 낙하산 없이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한 크레이지한 남자 MT 펜디 카이넌과 그의 팀이 재등장합니다. 대형 점프대가 설치되고 스턴트맨들은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분을 느끼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점프에 낙하산이 이용되는 건 조금 의외인데요. 자세히 보면 스턴트맨의 등에 낙하산을 장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MT는 시속 150km까지 속도를 내며 40m 상공까지 날아오른 다음 오토바이를 버리고 자신도 호수로 다이빙했습니다. 등에 달아두었던 낙하산은 착지 때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 거였죠. 하늘을 나는 비행기 날개 위에서 테니스라. 꽤 재미있어 보이는데요. 이 스턴트를 보여준 건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니스 선수들. 그중 한 명은 세르비아 출신의 노박 조코비치입니다. 이 스턴트가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기 위에서 강하게 불어오는 역풍을 맞으며 펼쳐지는 테니스 시합. 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두 테니스 선수는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지상 1500m를 나는 비행기 위에서 펼쳐진 테니스 시합은 마지막까지 무사히 진행되었고 승리는 조코비치 선수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 영상은 실제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서 테니스가 가능한지 검증해보는 실험 영상인데요. 날씨가 좋고 적절한 범위의 풍속이라면 비행기 위에서 테니스 시합이 가능하다고 증명되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 날개 위에서 테니스를 치고 다른 비행기로 점프를 하며 낙하산 없이 펼쳐지는 스카이 다이빙에다가 반대로 낙하산을 이용한 오토바이 점프. 이번 영상에선 심장이 멎을 것 같은 도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 날개 위에서 테니스를 치고 다른 비행기로 점프를 하며 한순간이라도 실수하는 날엔 모든 게 끝입니다. 그래서 그는 안전방비?